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 영화에는 인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의 등장도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생긴 AI를 기대했는데 이와 달리 2067년에 매우 투박하게 생긴 깡통 로봇 같은 외형의 로봇 타스가 등장합니다. 사실 타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걸로도 알려져 있죠. 어찌됐든 이 깡통 로봇 타스에게 관객들은 어느 순간부터 묘한 친밀감을 느낀단 말이죠. 언제부터 그리고 왜 관객은 타스에게 친밀감을 느낄까요? 저 이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심리 전문가님께 정말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네, 좋아요. 더 좋아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 더 좋습니다. 네. 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행성이 바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밀러 행성이었죠. 그렇죠. 밀러 행성이죠. 밀러 행성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빨리 이제 그 파도가 이게 쓰나미처럼 이제 그 몰려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상황이 펼쳐지죠. 이때 이 타스가 앤 해서웨이 브랜드 박사를 들고 빨리 이게 우주선에 들쳐업고 우주선으로 이제 달려오는 그런 어떤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런 로봇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주선의 어떤 비행을 돕기도 하고 도킹을 돕기도 하고 탐사를 하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보살피는 그런 기능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유머 기능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 밀러 행성에서 NSA를 구출할 때 좀 이게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로봇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되어 있는 이제 우리 식구다 이런 개념을 좀 느끼셨다는 거죠. 조코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기반을 하잖아요. 저 상대성 이론 잘 모르는데 결국은 상대성 이론의 출발은 거시속에서 출발하잖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다. 처음에 인간의 관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같이 함께 하느냐인 거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제 속옷이었던 것 같아요. 속옷 그 메리아스라고 하죠. 런닝 셔츠 같은 거를 하나. 메리아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 초등학교 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그걸 이제 속옷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고 제가 굉장히 자주 입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펑펑 울어버렸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울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그 녀석과 함께 제가 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정서를 그 친구한테 이제 입력한 거죠. 제 정서가 이미 들어간 거죠. 몰입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적이지만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스라는 이 로봇도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사실 이게 뭐 영화에서 2시간 40분 거지 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우주선 안에 있었던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따지면 몇십 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당연히 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우 씨의 답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원우 씨는 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백하게 관객이 타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때는 타스가 유머를 구사하기 시작한 때다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머에 대한 서술 중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 대해 말하는 시오노 나나미의 서술을 원호 씨가 좀 보내줬는데요. 카이사르는 아무리 비극적인 일도 희극적인 음색을 섞지 않고는 서술하지 않았고 아무리 우울한 일도 유머의 색조를 덧붙이지 않고는 역시 서술하지 않았다. 유머 본능이야말로 카이사르를 조금 특별한 영웅의 지위에 올려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점은 타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재밌는 사람은 자꾸 안 되고 자꾸 우스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진지충이란 얘기를 듣던지 아니면 매우 우스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요새 아주 고민입니다. 아 근데 조쿠나님이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머 감각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홍서범의 구인 광고란 노래가 떠오르네요. 유머라는 거는 이게 쉽게 얻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유머라는 건 일단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유만 있다고 또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발표를 하거나 네네. 배우들이 뭐 이게 대사 같은 걸 외울 때도 네. 일단은 훈련을 하고 완벽하게 연기도 훈련하고 완벽하게 뭔가 일단은 주어진 걸 할 수 있어야 네. 그 다음에 애드립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 네네. 이게 여유 있게 네. 뭔가 이게 다른 조금 더 이런 걸 해볼까 하면서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사이에 이게 좀 이게 농담 같은 것도 섞어 그렇죠.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단순히 여유만 있다고 생기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계가 농담을 구사한다. 그러면은 지금 막 위기 상황도 벌어지고 이게 지구 시간으로는 수십 년도 지나가고 근데 뭔가 이게 웃을거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막 너무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라면 적재적시에 지금 필요한 어떤 유머를 이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뭔가 그 웃을거리를 찾고 희망을 좀 갖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이게 들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혹은 약간은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유머를 유머의 수준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사실 이거 정말 노벨 물리학상인가요?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타스 정도 개발하면 진짜 대단한 정말 똑똑해요. 겉보기에는 너무 허술한데. 그렇죠. 네. 겉보기에는 위니아 딤체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간 내 김치냉장고가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제가 가야 할 길은 타스가 아닌가. 이미 외형은 타스인데 그 안에 내적인 공간에서 뭔가 반전을 어떤 웅덩이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그리고 타스가 그 블랙홀 안에 이제 갇히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 블랙 플랜 A를 성공시키기 위한 나머지 반의 어떤 방정식을 네.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정리를 해서 지구로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재밌는 게 쿠퍼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게 머피와의 어떤 사랑을 이제 그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수량화할 수가 있다. 사랑을 이제 수량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타스가 일단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그 방정식을 막 풀어요. 그 방정식을 풀어서 지구로 전송을 하고 이 방정식을 이게 풀게 되니까 플랜 A가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방정식은 타스에게 풀린 건가? 이게 로봇이 그냥 이게 로봇이 아닌 사랑도 할 수 있는 로봇과의 이제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엉뚱한 생각. 왜 근데 로봇과의 어떤 사랑을 묘사한 그런 영화들도 꽤 있지 않아요? 허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네. 허라는 영화도 있고 그 블레이드 러너 2에서 그렇죠. 네. 그 또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가 또 로봇과 사랑에 빠진 본인이 로봇인데 또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도 생각이 나네요. 뭐 사실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어떤 장난감들이지만 그 안에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과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쟁의 지점이 머지않은 미래에 올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인공 심장을 갖고 있으면 로봇인가? 뭐 그러면 인공 심장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보형물을 몇 개를 집어두면 그때부터는 로봇인가? 우리는 과연 의식과 인간의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이란 부분,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실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논쟁들은 계속해서 발발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쿠나님이 입었던 그 메리아스는 네. 메리아스라고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색이었어요. 스트라이프. 네. 그 메리아스는 사람이 아닌 건가? 이거 좀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 2000년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그 윌슨 나오는
캐스터웨이. 그렇죠. 캐스터웨이. 이 영화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죠? 그 캐스터웨이에서도 윌슨이라는 어떤 배구공 하나에 인간의 어떤 희망을 막 자꾸 담고 그 안에 정령을 담아내죠. 어찌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혹은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애기들한테 애착 인형 같은 거 네. 주잖아요. 이게 마음의 어떤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게 분리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조코나님의 어떤 애착 메리아스 와 이제 그 뭐 그때 그 저는 이렇게 눈물 흘린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또 이게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많으니까요. 네.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색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 말하기 듣기 연구소 소장님 이상 선생님과 호우 시절의 21번째 영화 인터스텔라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저나 원우 씨는 공히 논란의 최고 영화를 이미 호우 시절에 한번 다뤘던 작품 배트맨 다크나이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논란은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감독이 아닐까. 작품성이든 흥행성이든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논란의 영화를 대부분 보셨나요? 하나도 빠짐없이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다 보신 것 같고 그러면 보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다크나이트거든요. 동지가 한 명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작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네네. 제가 원래 이제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나오면은 바로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재밌대, 막 인기가 많아서 이제 막 다들 보기 시작하면 약간 마음속에서 난 보기가 싫어지는데, 약간 지금 당장 안 보고 싶어. 약간 그럼 이런 도대체 그런 심리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도 있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댄스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면 나는 댄스를 듣고 싶지 않아. 난 락을 들을 거야 라면서 약간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똑같은 뭔가를 이게 좋아하게 되면 어떤 고유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런 어떤 고유성을 찾고 싶은 건가? 뭔가 이게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안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특별해지는 건 아닌데 따라가면 내 존재감이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늘 막 뭔가 인기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나중에 한참 후에 뭐 몇 년 후에 이제 들여다보고 내가 이걸 그때 왜 안 봤지 하는 그런 때가 이게 오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보고 생각하시는구나. 네네네.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개봉했을 때 바로 봤었어요. 네. 바로 보고 이게 참 재밌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제 다크나이트, 이게 놀란 감독 그 영화 중에서 다크나이트를 제가 이게 제일 재밌게 봤었는데, 왜 오징어 게임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봤냐? 네. 좀 이게 뭔가 제게서 이게 뭔가 분석하는 코멘트가 피드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킬링 타임 용처럼. 네네네. 근데 다크나이트는 너무 재밌는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배트맨 다크나이트는 여타 히어로물과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 일단 배트맨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이제 왜 이게 마블 팬이다, 뭐 DC 팬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마블 영화, 이게 그 DC 영화 다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배트맨은 좀 이게 어둡죠. 특히 DC? 논란의 배트맨이 어둡죠. 네. 근데 또 코믹스를 많이 참고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논란 영화가 원래 좀 어두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더 다크나이트는 정말 다크했죠. 그렇죠. 네. 제목만큼 다크했던 것 같아. 어둠의 기사를 잘 표현하고 있죠. 다크나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크나이트는 저희가 본 거는 호우 시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그 부분 못 들었어요. 못 조커에 들었어요. 대한 거는 들었는데 아, 네. 다크나이트는 뭐 그냥 저는 결국은 존재에 대한 질문의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인데 제가 여타의 히어로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일단 그 세계관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어벤져스- 배트맨을 이해하셨다고요? 다른 여타 슈퍼히어로물의 캐릭터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아닌데. 오히려 음. 근데 배트맨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같지가 않았어요. 그 리얼리티가 저에게 다가왔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딱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는 필로소피가 있다. 그게 살아있는 영화다. 저는 그게 아주 정확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지나치게 히어로물 치고 진지하고 너무 어둡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락 영화로서의 어떤 재미와 영화 한 편을 길게 봤는데 내 시간을 들였을 때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주는 영화가 저에겐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영화가 다크나이트가 아닌가. 이거 아마 저희가 호우 시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다. 저는 아직까지는 2008년도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21세기의 최고의 영화라고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비긴스랑은 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네네. 드리냐면 이게 존재에 대한 네. 영화다라고 네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이 영화는 너는 대체 누구냐? 네. 라는 질문을 하는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의 어떤 깊이를 가장 잘 전달해 준 게 다크나이트보다는 배트맨 비긴즈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화적으로 뭔가 이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보여준 게 다크나이트가 아닌가. 질문 자체는 사실 트릴로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음, 이거 아주 정확하게 생각이 일치하고요. 다만 비긴즈는 저는 좀 지루했어요. 처음에 볼 때. 몇 번을 봤는데 그 처음에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꾸벅거렸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고 이 영화가 왜 그럴까 했으면 그때는 뭐 지금 제가 더 생각이 깊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카운터파트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빛나게 하는 어떤 히어로는 사실 배트맨이 아니에요. 조커입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커의 어떤 천착해서 한번 영화를 살펴봤었는데 조커라는 인물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배트맨 비긴즈나 다크나이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단 이유는 빌런부터 약간 좀 빈약하죠. 카운터파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음. 근데 저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긴즈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 잘 만든 시리즈 영화로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뽑아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3편 같은 경우는 혹평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뭐든지 마무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출구 전략 짜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작품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전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논란의 명성에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재미를 반감하는 요소가 다크나이트의 어떤 위대함을 표현해줬던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후려치게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